하단 고정, 상단은 핀으로 지지된 기둥의 오일러 하중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오일러 공식이 출제된 것은 우리가 산업기계 설비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컬럼, 기둥들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한 이런 문제가 출제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기둥의 의미는 어디에 있는가? 기둥은 어떤 것보다 우리가 기둥이라는가? 뭐 이것을 우리가 먼저 봐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기둥은 이 직경, 즉 단면의 크기, 단면의 크기가 크기에 비해서 어떻게 됩니까? 길이가 긴 거, 길이가 긴 상태의 봉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됩니까? 기둥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죠. 그래서 기둥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이제 어떤 길이 L이라는 이런 어떤 기둥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여기서 하중 P라는 힘으로 이렇게 줬을 때 여기서 하중 P로 누르면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버클이 되죠. 이렇게 휘어지겠죠. 이렇게 하든가 이쪽으로 하든가.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뭐라 합니까? 버클링이라고 하죠. 버클링이라고 해요. 자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개요에서 언급을 하면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버클링이 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이런 버클링이 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죠? 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봇대 같은 걸 보시면 어떻게 전봇대가 이렇게 돼 있죠. 이와 같이. 그래서 이와 같이 돼 있죠. 좀 가장해서 그리면은. 그래서 이 밑으로 갈수록 더 이 직경이 더 커지죠. 여기는 직경이 작고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그래서 이 갈수록 이렇게 직경이 커지는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버클링을 우리가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둥의 패턴을 만들고 있다. 뭐 그런 부분을 개요에 쓰시면 되고 본론에서는 이제 하단 고정, 상단은 핀으로 지지된 기둥의 오일러 하중을 의미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먼저 그 오일러 하중 세 장비가 나오는데 세 장비를 우리가 남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죠. 세 장비. 그래서 이거는 아주 중요한 그런 것들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 장비는 뭐냐?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남다로 우리가 표시하는데 이거는 K분의 L이다. 이렇게 나타내죠. 그럼 K는 뭐냐? K는 거기에 나와 있지만은 루트 A분의 I다. 그래서 면적이 단면적이 되어 있고 이건 단면 2차 모멘트죠. 그래서 사각형 원의 단면 2차 모멘트를 우리가 나눠줌으로써 K 값을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최소 단면 2차 반경이다. 뭐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K 값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남다가 중요합니다. 세 장비. 그래서 세 장비는 K분의 L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에 자굴하중이 있죠. 그래서 문제에서 의미하는 자굴하중을 우리가 구하라겠죠. 근데 어떤 거죠? 하단은 고정되어 있고 상단은 핀으로 고정되어 있다. 그렇게 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하단은 회전단, 고정단, 그래서 양단 고정, 뭐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우리 양단, 회전단, 고정단, 뭐 이렇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n이 2인 경우를 의미하고 있죠, 이것은. n이 2인 경우. 그래서 거기에 세 번째 그림이 되겠어요. 일단 그림을 보시면, 기둥의 고정 개수를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오일러 공식, PB로 버클, 자골의 어떤 의미가 있고 이것은 n 곱하기 파이의 제곱에 그 다음에 l 제곱에 그 다음에 2i로 이렇게 나타내죠.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식입니다. 그래서 버클 자골하중은 이 n이라는 것은 뭐죠? 기둥의 어떤 상태죠. 그래서 그림에 나와 있죠. 자유단일 때는 n이 4분의 1, 그 다음에 양단 회전일 때 n이 1, 그 다음에 회전단, 하나는 회전단이고 하나는 고정단일 때 n이 2, 그 다음에 양쪽 다 고정이 됐을 때는 n이 4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기둥의 길이가 되겠죠. L은. 그 다음에 E는 뭐죠? 우리가 세로 탄성계수고 I는 단면 2차 모멘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에 결국 n이 얼마가 들어가니까 2가 들어가면 되겠죠. 하단 고정, 상단 핀으로 고정됐으니까 이렇게 해서 자굴하중을 언급을 해주면 되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건 n은 뭐고 e는 뭐고 i는 뭐고 l은 뭐고 이것을 이제 언급을 해주면은 답안 작성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예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한 번씩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뒤쪽도 예제가 있죠.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보호에 관한 전다능력 공식입니다. 그래서 보호에 관한 전다능력. 자, 전다능력. 우리가 이런 산업기계 설비기술사는 이런 전다능력 어떤 공식들이 출제될 가능성이 많죠. 왜냐하면 그런 구조물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기술사에 출제된 문제들은 대부분 우리가 현장에서 거의 적용이 되고 있을 때 그런 것이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죠. 자, 개요. 개요는 우리가 보는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영어로는 빔이죠, 빔. 그래서 빔의 종류는 상당히 많죠. 이와 같이 우리가 받는 캔틸레버가 있고, 이와 같이 받는 우리가 심플 빔이 있고, 보호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어떻게 균일하게 하중이 분포하느냐 따라서 또 균일 분포 하중이 있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런 보호에 관한 전다능력입니다. 전다능력. 그럼 전다능력은 뭐냐? 전다능력은 우리가 가위를 연상하시면 돼, 가위를. 그래서 어떤 이런 물체가 있으면 위에서 이렇게 가위가 내려오고 밑에서 가위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전진하죠. 이렇게 우리가 하중을 가할 때 이 상태로 우리가 전다능력 뭐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죠. 그래서 전다능력은 그와 같은 가위가 이렇게 우리가 어떤 종이를 자르듯이 그런 엇갈린 어떤 하중을 가했을 때 우리가 전단응력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죠? 시어 스트레스라고 그러죠. 시어 스트레스, 전단응력. 그래서 보통 우리가 타우, 전단응력 기호 이렇게 나타내죠. 그래서 계열을 그런 부분에서 전개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보호에 관한 전단능력 공식을 여기서 언급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예제로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원형일 때 우리가 전단능력은 어떻게 우리가 공식이 되냐면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죠. 거기에서 몇 배인가 물어봤으니까 최대 전단. 그래서 맥스로 붙이지 않았지만 타우 맥스로 이렇게 하면은 얼마죠? 3분의 4에다가 곱하기 A분의 F 혹은 뭐 V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A는 단면력이 되겠고 V는 전단력이 되겠죠. 이렇게도 우리가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어떻게 원형일 때, 직사각형일 때는 어떻게 되죠? 이건 원형일 때입니다. 원형일 때 이렇게 나타내고, 직사각형일 때 타우 맥스는 어떻게 나타냅니까? 2분의 3이 들어가죠. 곱하기 A분의 F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우리가 F가 되고 V가 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죠? 우리가 직사각형일 때.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공식을 암기하는 것이 좋겠죠.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기술사는 그렇습니다. 식을 여러분들이 공식을 암기하는 것이 좋냐, 식을 유도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좋냐. 그것은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십시오. 기술사는 물론 1교시마다 100분씩 이렇게 할당이 되어 있지만은 엄청나게 시간이 빨리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식을, 거기에 결과식을 도출해서 그것을 풀려고 하는 그런 훈련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예제가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이런 예제를 여러분들이 풀어보면서 공식을 잊어버리지 않겠죠. 그래서 거기에 뭐, 캔틸바 균일분포 하중이 작용할 때, 그 다음에 단순보에서 어느 한쪽만 이렇게 균일분포 하중이 작용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자중에 의해서 처짐력이 들어왔을 때, 이런 것도 전부 다 여러분들 한번 풀어봄으로써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등가 스프링 상수입니다. 등가 스프링 상수. 등가 스프링 상수. 자, 등가 스프링 상수 K로 이렇게 우리가 나타나는데, 자, 여기도 우리가 개요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스프링. 스프링은 뭐죠? 스프링 우리가 복원력이죠, 복원력. 스프링 하면 우리가 복원력입니다. 그래서 이 복원력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저울에도 활용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뭘 이용합니까? 탄성 에너지로도 우리가 이용을 하고, 여러 가지 이용하죠. 그 다음에 각종 기계 부품에 어떤 스프링 와셔를 해서 볼트가 풀리지 않는 그런 부분에도 이용하고, 스프링을 사용하는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시계에도 우리가 어떤 에너지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죠. 그런 부분을 여기서 언급을 해주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서는 결국은 뭐입니까? 등가 스프링 상수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스프링은 우리가 후크의 법칙에 의해서